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표시에서는 동영상 촬영 모드에 대한 기능인데 전 노출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라든지 P모드, A모드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슬로우 앤 퀵 모드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SNQ라고 써져 있는 모드에 관한 설정입니다. 내용은 노출 모드를 설정하는 거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 화질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설정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고화질은 4K입니다. 4K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프레임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4K 기준 24p 100M 이렇게 써져 있는 게 가장 고화질이고 용량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슬로우 앤 퀵 모드에 대한 부가적인 설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을 해주는 기능인데 추가적인 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녹화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녹화를 했을 경우 저용량 녹화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메모리 카드 용량이 넉넉하시다면 켬이 좋을 수 있겠지만 굳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 초점에 대한 기능입니다. 속도도 감도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속이나 민감으로 사용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초점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대상이 찍을 경우도 종종 생겨서 저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S모드나 M모드에선 작동을 안하고 ISO가 오토일 때만 작동되는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M모드만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자동적으로 바뀔 경우에는 영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끔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점 부분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들인데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 녹음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민감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인데 그냥 일반적인 기본 값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계속해서 오디오에 대한 기능입니다. 앞에 있는 레벨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이며 바람소리 감소 이런 기능인데 여기서는 둘 다 켬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이 생성되면서 영상을 찍는데 조금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만 항상 사용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터로 동영상 녹화 같은 경우는 녹화 버튼이 아닌 셔터 버튼을 눌렀을 경우 녹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설정인데 저는 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입니다. 조용한 촬영 같은 경우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기능인데 아주 조용한 곳에서 촬영해야 될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시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은 셔터를 조정하는 기능인데 자세하게는 셔터의 구조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밝은 곳이나 F값이 낮은 렌즈를 사용할 시 끔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켬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렌즈 없이 촬영, 카드 없이 촬영. 말 그대로 렌즈 없을 때 카드 없이 촬영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스테이디 샷 같은 경우는 카메라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입니다. 렌즈 줌에 대한 설정인데 첫 번째 기능은 파워 줌이 되는 렌즈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정확히 무슨 기능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줌에 대한 설정인데 광학 줌은 렌즈에서 줌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디지털 줌이라고 해서 카메라 자체에서 확대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광학 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줌을 했을 경우는 화질 저하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줌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는 이 기능을 많이 신경 써서 화질 저하를 최소화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렌즈 줌을 할 때 왼쪽으로 돌리면 줌일지 아니면 줌 아웃일지에 대한 기능인데 모든 렌즈에서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설정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입니다. 카메라 조작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DISP라는 부분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곳을 누르면 다양한 모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인더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모니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3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에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화면 모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파인더와 모니터에 대한 사용 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인더를 아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인더 기능을 끄는 모니터 수동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파인더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파인더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파인더 프레임에 대한 설정입니다. 파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빠른 물체를 찍을 경우 높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높음으로 할 경우에는 파인더에서 보는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브라 패턴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데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노출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면에 격자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인 3분할 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래 보이는 기능을 표시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설정인데 저는 편의상 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노출, 화이트 밸런스,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한 것을 보여줄지 말지에 대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끄면은 노출을 조정해도 바뀌지가 않고 효과를 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도를 확인하거나 피사체를 확인할 경우에는 끔으로 설정하고 맞추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항상 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2초는 너무 빨라서 5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서 다양한 설정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많이 쓰시는 설정들을 단축키로 지정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기능들을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화면입니다. 휠 방향을 어디로 할 때 올라가고 어디로 할 때 내려갈지에 대한 설정인데 저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화면 터치에 대한 기능인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말 그대로 모니터를 눌렀을 경우 초점을 맞춘다든지 사진을 찍힌다든지 하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녹화 버튼을 항시 사용할지에 대한 기능인데 저는 항상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이얼 또는 휠을 잠금할지 설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점을 맞출 시 들리는 삐빅 소리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찍을 경우에만 끔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 6400 기능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었죠. 많은 기능들 다 쓰진 못할지라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안 기능들은 계속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꿀팁 같은 기능들은 따로 모아서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다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